블랙컴뱃 챔피언스 리그 공식 객체량 행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제1경기 그리드 박석광 선수. (59.08) 개체 오바로 30분 후에 재개최하겠습니다. 스펙터 박성관 선수. (57.0) 패스. 제2경기 리바이 김유찬 선수. (61.0) 패스. 사도 장세영 선수. (61.7) 패스. 조금만 이기시고 하나 둘 셋. 수고하셨습니다. 제3경기 피니셔 황준호 선수. (66.0) 패스. 버드와이저 윤성욱 선수. 66.2 패스. 하나 둘 셋. 네, 수고하셨습니다. 제4경기 닉스 임용주 선수. (71.5) 실패. 30분 후 재개최하겠습니다. 블레스드 김상현 선수. (70.7) 패스. 제5경기 아수라 김동환 선수. (98.0) 패스. 선봉장 최순태 선수. (96.1) 패스. 하나 둘 셋. 네, 수고하셨습니다. 메인 이벤트 메탈리 핫토리 슈터 선수. (57.0) 패스. 조커 정도환 선수. (56.9) 패스. 하나 둘 셋. 수고하셨습니다. 2차 개최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리드 박성광 선수. (58.9) 실패. 하나 둘 셋. 수고하셨습니다. 닉스 임용주 선수. (71.5) 실패. 하나 둘 셋. 그리드 박석광 선수는
1700g 개체 오버로 파이트머니 50%를 상대 선수에게 지급하고 전체 라운드당 2점의 감점을 받게 됩니다. 닉스 임용주 선수는 600g 개체 오버로 파이트머니의 30%를 상대 선수에게 지급하고 전체 라운드별 1점의 감점을 받게 됩니다. 이상 공식 개체량 행사를 마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짱구 선수한테 진 조커 정도환입니다. 아, 조거 선수 지금 짱구 선수와의 스파링으로 굉장히 핫해졌어요. 아, 이렇게 한 보람이 있네요. 역시 팬분들이 원하는 만족도를 채워주니까 인지도가 올라가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대부분 팬들이 조코 선수를 무시했는데 스파링을 보고 나서는 와, 조코 선수 정정환이 너무 잘한다 라는 기대감을 불러일으키면서 이번 경기가 더 기대감을 불러일으키고 있어요. 어떠신가요? 아, 제가 이거 봐줬다라고 말을 하지 않았잖아요. 진짜 짱구 선수 펀치 한 번 맞고 아, 이거 맞으면 죽겠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몸에서 알아서 이렇게 열심히 반응한 것 같은데 여러분들 짱구 선수 무시하면 안 돼요. 좋습니다. 짱구 선수의 스파링 이후로 이제 드디어 메탈리 선수 오늘 처음 만났어요. 네. 저 페이스 팬도 어땠나요? 좀 떨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본인이 이제 챔피언이라고 하는데 주니어 챔피언 그 초등학교 우수상 받은 그런 느낌 아니에요? 그래서 아마 이런 블랙 컴뱃 이런 큰 무대 처음이라서 좀 떨고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블랙 콤배트 팬분들 안녕하세요. 저는 메탈리 핫도리 슈터라고 합니다. 한국말 잘하시는데 한국어도 잘하시게 된 이유가 있으실까요? 여자친구가 한국인 때문에 한국어를 지금 여자친구가 알려주면서 저도 일본어를 알려주면서 그렇게 대화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자연스럽게 그렇게 됐습니다. 저도 한국에서 이 블랙 콤배트에서 그 경기 하고 싶다라고 생각이 계속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서 오빠도 이렇게 블랙 콤배트에서 경기 하고 싶어 가지고 나왔습니다. 僕が輝く舞台だと思います。 아, 본인을 위한 무대라고 생각하더라고요. 본인이 주인공이라고. 경기를 뛰어보지 않으면은 다 그렇게 자기가 주인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한테 받쳐질 재물이라는 거를 왜 모를지. 여자친구분이 한국인이라면서요. 저한테 지고 한국인 여자친구한테 울면서 데이트나 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메탈리 선수는 아무래도 조코 선수가 블랙 컴뱃에서 승이 없다 보니까 굉장히 무시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블랙 컴뱃이 굉장한 무대거든요. 뭐 다른 타단체 챔피언 와도 좀 데뷔하는 선수들한테도 지고 이러잖아요. 이 블랙 컴뱃은 알 수 없다. 너무 혹독한 무대다. 그걸 좀 경험해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제 술 많이 마시고 숙취 심한 아저씨 아니면 감기 걸리는 아저씨 뭐 눈이도 이렇게 약간 이렇게 하고 확 이런 눈빛이 없었어요. 그냥 아 힘들다 이런 약간 숙취 심하다 이런 느낌이었어요. 주니어の時にいっぱいベルトも取ってプロデビュー戦だけどキックもムエタイも全部合わせて100戦ぐらいやってるんで全然もう明日の試合は何も問題ないと思うし相手より自分の方が全部勝ってるかなって思います。ジョッカー選手もムエタイチャンピオンなんですけど、それについてはどう思いますか4人しか出てない大会でムエタイのチャンピオンになったのもちょっと、チャンピオンとは言えないなって思ってます。 아, 우선 좀 짜치는 게 4명 나온 챔피언 또 말하더라고요. 근데 본인은 주니어 챔피언밖에 못했으면 그 주니어 챔피언이라는 게 사실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프로 전적이 3승 3패로 알고 있는데 제가 무에타이 프로 전적 25전 16승 9패거든요. 아직 뭐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함부로 나불거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억지로 한국말 하면서 좀 호감 불러 일으키더라고요. 세고 옆에 있으니까 똑같은 길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チャング選手とやった動画見たんですけどジョーカー選手がちょっと軽くやってあげたんじゃないかっていうコメントとかいっぱい来てたんですけどあれ多分絶対軽くやってなくて頑張ってたと思うんですよ。でもチャング強いからまあしょうがないなって思うんですけど女性に対して本気になるのは僕はちょっとイエガンが 짱구 선수랑 한 것처럼 좀 저돌적이고 근접 파이팅 생각하고 있고 또 저한테 그 메탈리가 주이스나 하라고 그랬잖아요. 아저씨는 주이스나 해 이랬잖아요. 주이스 보여주겠습니다. ターザン選手グラップラーなのにグラップラーに打撃であんな体伸びちゃって失神 KO されちゃってたんで、おじさんだからしょうがないかなって思うけど
まあ、多分明日もそういう感じの試合になると思います。 이 새끼 싸가지가 좆도 없네 생각이 했거든요. 아, 왜 싸가졌다고 생각하셨나요? 저를 무시했으니까. 제 무에타이 무시했잖아요, 이 새끼가. 지는 주니어 챔피언밖에 못 해본 놈이. 그리고 저랑 붙었던 선수들을 조금 무시하는데 그 타잔, 바이퍼 자기가 한다고 이길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저도 하기 전에는 그랬어요. 근데 막상 붙어보면 걔들 진짜 세거든요. 아마 본인이 직접 경험해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감기 걸리는 아저씨는 내일도 좀 누워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좀 제발 오래 쉬세요. 우선 연패 중이지만 저를 너무 좋게 봐주시는 블랙컴백 팬분들 또 블랙컴백 관계자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있는 거고, 제가 혹여나 무너져도 저는 그만두지 않을 거니까 많은 응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있기에 제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프로 오디션 1 참가자 출신 아수라입니다. 야, 아솔 선수 지금 드디어 프로 데뷔 전입니다. 3년 걸렸습니다. 3년. 제가 이 아수라라는 캐릭터가 탄생한 이 아고라에서 데뷔를 할 수 있다고 해서 못 참고 오퍼를 수락해버렸습니다. 지금 아수라 선수의 프로 데뷔를 많은 분들이 응원하고 관심을 가져주시는데 네. 그 첫 번째 상대가 선봉장 선수예요. 좀 어떠신가요? 선봉장 선수의 그 세미프로 경기라든지 아니면은 뭐 챔스리그 최근에 투사 선수랑 경기한 것도 다 챙겨봤는데 헤비급답지 않게 좀 테크니컬한 선수시고요. 되게 저랑 비슷하게 육각형으로 되게 잘 만들어진 선수라고 생각합니다. 아, 본인도 육각형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럼요. 안녕하세요. 큐브 MMA에서 뛰고 있는 선봉장 최순태라고 합니다. 저번 투사 선수랑 경기하고 나서 세미프로 경기 뛰었는데 그 중에서 조금 부상이 있었어서 좀 쉬면서 운동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만나게 된 선수가 아수라 선수인데 아수라 선수에 대해서는 예전 폐교의 그 영상 때부터 많이 알고 있었고, 그리고 블랙컴백 비긴즈에서 김중우 선수랑 한 경기를 봤었는데 되게 끈질긴 모습이 엄청 인상 깊었고요. 근데 그런 모습이 저한테는 그렇게 통하지는 않을 것 같아서 저도 한 끈질김하고 체력도 제가 더 좋고 리치도 제가 더 길고 다방면에서 제가 더 앞선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저보다 큰 상대하고만 싸웠어가지고 그렇게 막 그 피지컬에서 나오는 거에 압도되진 않아요. 뭐 선봉장 선수가 저보다 잘난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많지만 저도 뭐 제 맷집을 믿고 있고 프로 오디션 때부터 뭐 누구한테 맞아도 절대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야차 컴뱃 때도 더마스터 선수한테 카프킥을 맞든 뭐 오버핸드를 맞든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믿고 봐주시면은 제가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키 차이가 좀 꽤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저보다 좀 적게 나가실 줄 알고 아까 체중계를 봤는데 제가 96kg고 아수라 선수가 98kg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맞나 싶기도 하고. 아솔 선수 원래 패더급 목표 아니셨나요? 근데 이제 저도 빼다가 오퍼가 들어와서 다시 직량을 한 거거든요. 아, 그런 거죠? 네, 그래서 이 경기 이후에 제가 다시 나타났을 때 모습을 다시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아수라 선수가 옛날부터 이렇게 좀 실력적인 면에서 조금 성장하고 있는 건 아는데 냉정하게 봤을 때 제가 모든 면에서 다 앞선다고 생각하고 저는 좀 더 높은 곳으로 가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번 경기가 뭐 주목도가 높은 만큼 그거를 다 제 걸로 만들고 싶습니다. 선봉장 선수 되게 잘하시는 선수고 강한 선수시고 유망주로 되게 불리고 있는 선수인데 제가 선봉장 선수가 가지고 계신 모든 것을 빼앗고 싶습니다. 저를 어떻게 봐주실지 모르겠는데 제발 얕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좋은 경기 만들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팀 솔리 소속 패더급 피니셔 황준호라고 합니다. 와, 드디어 오랜만에 다시 돌아오셨습니다. 네, 8개월 만에 다시 왔습니다. 지난 타우루스 선수와의 명경기 이후에 다시 네. 돌아왔어요. 좀 기분이 어떠신가요? 사실 타루스전 그때보다 훨씬 더 많이 발전해서 돌아왔기 때문에 뭐 자신감 있는 상태로 더 좋은 모습을 일단은 돌아왔습니다. 사실 타우루스전 때도 마지막 안바가 기가 막히게 들어가면서 거의 이긴 경기였어요. 몇 초만 더 있으면 이길 뻔했는데 아쉽게 지셨어요. 근데 그 안바는 다시 와서 조금 아쉽긴 하더라고요. 저는 근데 탭을 안 치면은 진짜 부수려고 땡긴 거는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패더급으로 돌아온 버드와이저 윤성욱이라고 합니다. 그때 오뚜기 선수랑 좀 치열하게 시합하고 나서 좀 벤턴급이 힘들 것 같아서 이제 패더급을 증량해서 올라왔습니다. 이번엔 개체 실패 안 하셨네요.
지금 올라왔는데 실패하면 큰일 나죠. 이번에 제가 피니셔 선수랑 싸우겠는데 또 최근에 그 시합한 거 보면은 KO 시킬 수도 있는데 약간 못 시킨 것 같아서 그냥 딱히 임팩트 있다고 생각을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경기 무조건 승리하고 검정님께 라이즈를 보내달라고 말할 거기 때문에 저는 1라운드에 무조건 피니시를 시키거나 아니면 3라운드까지 진짜 미친 경기를 만들려고 준비하고 다시 갈고 나왔습니다. 좋습니다. 근데 이제 상대 선수가 이제 큐브의 또 대표 선수죠. 네. 버드와이저 선수예요. 네. 사실 저보다 데뷔도 훨씬 빨리 하시고 전적도 뭐 3승 2패로 저보다 전적도 괜찮으신데 근데 일단은 뭐 오전 3승 2패 중에 개최 실패 일단 3번이나 하셔가지고 원래 벤턴급 뛰시던 분이 일단 패드급 나오시게 됐고 근데 마지막에 일단 오뚜기 선수랑 하실 때도 개최 실패도 하시고 상대가 데뷔전이었는데도 뭐 오뚜기 선수한테 빈테이는 많이 보였기 때문에 제가 일단 그 부분을 잘 준비해서 일단 잘 나왔습니다. 뭐 라이즈로 올라가고 싶어 하는데 사실 아직 막 큰 임팩트 있게 이긴 게 없어서 또 연승도 없기도 하셔서 아직은 좀 어려우실 것 같아서 오히려 제가 좀 더 임팩트가 있지 않나 이번에 이기면은 좀 더 확실하게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오히려 라이즈는 제가 이기고 올라가고 싶습니다. 저는 일단은 챔스에서 만약에 제가 한 번 더 진다면은 만약에 제가 패자 인터뷰를 한 번 더 한다면은 저 정말 진짜 그만둘 생각으로 저 진짜 운동 미친 듯이 했기 때문에 이제 패자 인터뷰 다시 안 할 겁니다. 버드와이저 선수가 굉장히 슬로우 스타터인 선수예요. 그리고 굉장히 끈질긴 선수고요. 잘하고 뭐 끈질기 선수 저거 많이 상대해봤을 때 저는 뭐 똑같이 다 피니시 잘 시켰고 어차피 저는 1라운드 또 피니시라고 지금 보기 때문에 저는 뭐 버드와이저 선수 정도는 피니시 시키고 빨리 라이즈를 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플라이급에서 싸우게 된 그리드 박석광이라고 합니다. 이제 그리드 선수가 블랙컴뱃에서 챔스에서도 자주 나오시고 최근에 매드독 선수와의 경기 이후에 좀 오랜만에 복귀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좀 많은 팬들이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네. 개최 실패로 좀 안 좋은 모습으로 복귀하게 됐어요. 네, 어떤 말로도 핑계댈 게 없고 상대 선수에 대한 예의도 약속도 못 지켜서 너무 죄송하다는 말밖에 할 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체급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블랙컴뱃 챔피언스 리그 4번째 경기인데 절치부심하면서 좀 더 완벽하고 좀 더 좋은 모습을 꼭 보여줘야겠다는 생각 하나로 준비를 계속 했는데 상황이 이렇게 됐으니 지금 제가 염치 없지만 할 수 있는 말이 그냥 남은 기간 회복을 하고 최대한 열심히 싸워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되든 제가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은 이거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내일 피니시 시킬 수 있는 경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스펙터 박성관이라고 합니다. 2023년 6월 달에 데뷔전을 치렀었는데 패배를 하게 되고 계속 1년 6개월 동안 폐관 수련에 들어갔습니다. 챔스 오랜만에 왔는데 경기장이 변한 거 없고요. 제가 많이 변했습니다. 이번에 만날 상대는 그리드 선수인데 제가 솔직히 상상을 하면서 이번에도 개최에 실패하지 않겠지? 라고 예상을 했는데 개최를 실패하셔가지고 조금 어이없었습니다. 근데 솔직히 2번 실패는 조금 심하잖아요. 지금 프로 선수로서 조금 실격이지 않는가 싶습니다. 저도 키가 큰데 수분 감량을 하는데 저도 힘들어 죽겠습니다. 네. 영상 보시면 제 표정이랑 상대방 표정이랑 누가 더 힘든지 제 몸을 보시고 상대방 몸을 보시고 누가 더 힘들었는지 한번 확인 부탁드립니다. 이름도 좀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름이 좀 비슷해가지고 팬분들이 헷갈릴 수 있는데 저는 스펙터 박성관이라고 하고요. 상대는 그리드 박석광이라고 합니다. 네, 스펙터 박성관이 상대 선수 그리드 박석광을 이겨서 박성관이 더 대단하다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닉스 임용주입니다. 원래 원더보이 선수 아니셨나요? 네. 원래는 언더보이였는데 이제 새해 맞이하고 새롭게 시작하고 싶고 바뀌어야 할 때가 된 것 같아서 스타일도 그렇고 닉네임도 같이 한번 바꿨습니다. 닉스가 어떤 의미인가요? 닉스가 밤을 담당하는 신인데
안 보이는 곳에서 심판을 해요. 제가 아무래도 스텝으로 각 잡고 상대가 안 보이는 각에서 때리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 닉스라는 신과 저랑 잘 어울린다 해서 선택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올해를 새로 시작하는 마음으로 닉스로 바꿔 오셨는데 개최 실패를 했어요. 예, 너무 죄송합니다. 어떻게 된 건가요? 원래 하던 방식의 감량법이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좀 감량법도 새롭게 바꿔봤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이 방법이 저랑 안 맞는 것도 있고 무엇이 됐든 간에 실패한 부분에선 제가 정말 드릴 말씀이 없네요. 죄송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큐브 MMA 소속 블레스드 김상윤입니다. 저 예전에 보던 웹툰 주인공 닉네임이 블레스드여서 포부 있고 자신감 있는 모습이 좀 마음에 들어갔고 그 닉네임을 따오게 됐습니다. 원래 예전에 초등학교 때 특공무술을 접해서 운동을 하다가 그때 이제 최정관장을 만나서 그때부터 쭉 인연이 돼서 운동을 하다가 제가 군대를 2달 전에 전역해서 전역하고 좋은 기회가 생겨서 바로 여기 데뷔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전역하고 지금까지 14kg 뺐거든요. 저는 이명주 선수 시간도 넉넉하셨을 텐데 개최 실패하셔서 많이 실망입니다. 내일 많이 때려드리겠습니다. 코갱보다 빨리 끝내드리겠습니다. 제가 5연패 중이지만 그만큼 더 간절하고 원래는 포기하려고 했었어요. 은퇴 생각하고 있었다가 하지만 아무리 제가 생각해도 저는 너무 은퇴하기엔 아까운 선수이고 블레스트 선수 같은 경우도 보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아마추어 전적이 많더라고요. 그래도 아무래도 프로 경기는 이제 처음 데뷔잖아요. 그래서 막상 오픈 핑거로 맞아보고 또는 저도 처음 프로 데뷔할 때 거리감이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그거를 많이 당황하실 거예요, 분명히. 그리고 저는 지금 5연패 중에 정말 절실합니다. 정말로 블랙컴뱃에서 1승 또는 국내 단체 챔피언을 따는 게 제 목표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무조건 제가 이기는 방향의 재미있는 경기를 보이겠습니다. 그리고 너무 개최 실패해서 너무 죄송합니다. 임효선님 경기 계속 연패해서 닉네임 바꾸신 것 같은데 사실 의미 없는 거라 이제 여기서 지면 그만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솔리드에서 뛰게 된 리바이 김유찬이라고 합니다. 지금 첫 번째로 블랙컴뱃 얼굴 비추셨는데 리바이라는 이름이 굉장히 특이해요. 이 리바이라는 이름이 진격의 거인이라고 애니메이션이 있는데 제가 리바이 병장이랑 몸놀림이 비슷하다고 만들어주셨어요. 이번에 제 상대도 좀 많이 큰데 거인들의 목을 단번에 잘라내는 그런 모습이 인상 깊어서 제가 이번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리바이 선수에 대한 사실 팬들이 정보가 없잖아요. 그렇죠. 좀 어떤 커리어를 갖고 계신가요? 저는 이제 필리핀 단체 URC 단체에서 1라운드에 리바로 이겼던 전적이 있고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제가 잔부상이랑 큰 부상 몇 개 겹쳐가지고 거의 1년을 이제 재활 복귀 운동을 하면서 다시 끌어올린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좀 다시 커리어를 올리고 싶었는데 때마침 이제 벤텀 오퍼가 들어와서 블랙컴뱃이란 단체에서 뛰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벤터급으로 다시 출전하게 된 사도 장세영이라고 합니다. 저번 경기 플라이급에서 이제 도깨비발 선수랑 경기 치르고 나서 원래는 안 걸렸던 조건데 이제 너무 긴장하고 얼어버린 탓에 걸렸었던 거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시합 마무리 짓고 저희 챔피언스 리그 이번에 솔리드라 이제 제가 원래 안 나가는 거였는데 관장님께서 벤텀으로 뛰는 게 어떻겠냐, 벤텀이든 플라이든 상관없습니다 해서 벤텀으로 이번에 인사드리러 나왔습니다. 싸울 수만 있다면 벤텀이든 플라이든 빼서 싸워야죠. 기회니까. 사도 선수 데뷔전 영상을 봤어요. 이선화 선수도 분명 잘하긴 하지만 대응을 못하고 그냥 하루 종일 맞기만 하다가 그냥 픽 쓰러지고 그러다가 서브미션 따이고 그게 허서이랑 다를 게 뭐가 없죠. 나름 열심히 하신 것 같긴 한데 다음에는 패더급에서 다른 분이랑 한 번 더 해보시길 바랍니다. 왜 패더급을 추천하시나요? 이 플라이에서 져서 올라오셨으니까 또 벤텀에서 지면 다시 또 올라갈 거 아니에요? 플라이어였으면 플라이어에서 계속 뛰지 왜 굳이 벤텀에 기어들어와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전에 너무 안 좋은 그 모습을 보였었고 리바이 선수가 무조건 서브미션을 무조건 들고 왔을 거다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무섭지는 않습니다. 그냥 보여주세요. 지금 보니까 옷에도 좀 이거 야차클럽 옷이거든요. 네, 저희 야차클럽 대표님
한테 저희가 받은 옷인데 그 야차클립 대항전 보셨을 분이 좀 많을 거예요. 그 대항전에서 보고 나서 저희 체육관에 오퍼가 들어와서 이렇게 수락하게 된 거예요. 또 야차 클럽 하면 또 야차 룰의 그 야성이 있잖아요. 그럼 좀 그 야성을 내일 보여줄 수 있으신가요? 진짜 진절머리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끈질긴 게 뭔지 악착같이 보여드릴게요. 진격의 거인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상대가 크잖아요. 짐승 거인처럼 그냥 갈기갈기 찢어버리겠습니다.